가만히 있어도 먼저 연락하지 않는 사람 있죠. 아무 일 없다는 듯 당신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의 침묵을 너무 오래 설명해 주지 않으셨나요? 이제는 그 침묵보다 당신의 마음이 먼저입니다. 첫 번째 주제, 당신이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그 관계는 사라진다. 당신은 늘 먼저 연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약속을 제안하고 안부를 묻고 때로는 아무 이유 없이도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나를 찾을까?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관계의 본질을 묻는 깊은 사유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일방적 관계라고 합니다. 한쪽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다른 한쪽은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관계. 이러한 관계는 결국 한쪽의 에너지 고갈로 이어집니다. 또한 사회적 교환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관계에서 얻는 보상과 비용을 계산합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먼저 연락하고 상대방이 그에 상응하는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당신에게 더 이상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런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고 할까요? 애착 이론은 그 답을 제공합니다. 어릴 적 형성된 애착 유형이 성인이 되어서도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불안형 애착을 가진 사람은 관계에서 거절당하는 것을 두려워하며 상대방의 관심을 끌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합니다. 하지만 관계는 쌍방향이어야 합니다. 한쪽의 노력만으로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때입니다. 이 관계는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나는 왜 계속해서 먼저 연락하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돌보고 자신의 감정을 존중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는 소중합니다. 그것을 진정으로 아껴주는 사람과 함께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먼저 연락하지 않는 사람의 심리와 그들의 진짜 속마음. 그 사람은 단 한 번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묻기 전에는 안부도 전하지 않았고, 당신이 제안하지 않으면 만날 약속도 대화도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그저 바쁜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성향 차이일 수 있다고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도 변하지 않는 그들의 태도는 당신 안에 깊은 의문을 남겼습니다. 이 사람, 나를 진심으로 보고 있는 걸까? 심리학은 말합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세 부류로 나뉩니다. 첫째, 관계를 자기중심적으로 재는 사람. 이들은 연락이 오면 반응하되 스스로 먼저 관계를 이끌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 관계가 계속되는 건 상대방의 노력 덕분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둘째, 감정 회피 성향이 강한 사람. 이들은 누군가에게 다가가거나 감정을 표현하는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내면 깊은 곳엔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나 자신이 부담스러운 존재가 될지 모른다는 불안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연락하기보단 상대가 다가오기를 기다립니다. 그게 더 안전하니까요. 셋째, 관계에 큰 가치를 두지 않는 사람. 말 그대로 당신이라는 존재가 그에게 있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끔의 대화는 반갑지만 굳이 먼저 연락할 만큼 애정을 쏟을 준비는 안 돼 있는 상태. 이 경우 그들의 침묵은 무관심 그 자체입니다. 철학은 여기서 조용히 묻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강한 말이 아닐까? 스토아 철학자들은 말은 선택이지만 침묵은 해석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침묵할 때 그 침묵을 가장 많이 해석하고 그 속에서 의미를 찾아내는 건 결국 당신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당신을 불안하게 만드는 자는 당신을 중심에 두지 않은 자다. 그들의 침묵 속에서 당신은 스스로를 정당화하고 혼자 상처를 봉합하며 계속 이유를 만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침묵은 그들 몫으로 돌려야 합니다.
당신은 설명 없이도 존중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먼저 다가오는 이는 그 관계를 지키고자 하는 자다. 먼저 다가가던 당신은 늘 관계를 지키는 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노력이 상대에게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었음을 알아차려야 할 시간입니다. 세 번째 주제, 계속 먼저 연락하는 당신. 그 마음속에 감춰진 상처들. 당신은 왜 늘 먼저 연락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 관계를 좋아해서? 상대가 소중해서? 아니면 단지 잃는 게 두려워서? 심리학은 말합니다. 누구보다 먼저 다가가는 사람은 종종 누구보다 많이 상처받아 본 사람이라고. 그들은 관계가 멀어지는 기척에 조용히 불안해지고 상대의 무심한 반응 하나에도 자신이 잘못한 게 아닌지 스스로를 되묻기 시작합니다. 불안형 애착의 핵심은 거절에 대한 극단적인 감수성입니다. 이들은 누군가와의 연결이 끊어질까봐 끊임없이 확인하고 먼저 연락함으로써 그 관계의 끈을 잡고 있으려 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런 감정적 불균형을 자기 통제를 잃은 상태라 부릅니다. 그리고 그 불균형은 스스로의 가치를 타인의 반응에 걸어두는 순간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그 사람의 답장 속도에 따라 하루의 기분을 바꾸고 그 사람의 표정 하나에 자기 존재의 무게를 조정합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반응에 기대는 자는 결국 타인의 기분에 따라 자신의 존엄을 흔드는 자다. 당신은 너무 오랫동안 연락을 먼저 하는 사람이었고, 관계를 붙잡는 사람이었고, 그마저 없으면 혼자 무너질까봐 견디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철학은 속삭입니다. 먼저 연락하는 것이 당신의 다정함에서 나왔다면 그건 자랑스러워야 할 일이지만 불안해서 나왔다면 이제는 내려놓아야 할 찜이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자연은 모든 걸 흐르게 한다.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남을 건 남고 떠날 건 떠나간다. 당신이 먼저 연락하지 않는다고 사라질 인연이라면 그 인연은 당신의 침묵만큼의 가치였던 겁니다. 이제는 그 빈자리를 받아들이는 용기를 먼저 연락하던 손끝 대신 당신의 마음속에 쥐어야 할 시간입니다. 먼저 연락 끊은 뒤 진짜 관계가 드러난다. 당신의 침묵 이후에 드러나는 인간관계의 본질을 철학적으로 풀어드립니다. 네 번째 이야기, 먼저 연락 끊은 뒤 진짜 관계가 드러난다. 연락을 끊는 건 크게 말하지 않아도, 크게 다투지 않아도 누군가의 존재를 조용히 멀리 보내는 가장 단단한 선택입니다. 당신이 먼저 연락하지 않았을 때 그 사람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당신의 빈자리를 느끼지 않는 듯 하루, 이틀, 한 주,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그제야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의 관계가 상호적이었던 것이 아니라 당신의 노력 위에 얹힌 일방적 평형이었음을. 스토아 철학자들은 거리의 회복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누군가와의 감정적 거리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당신 없는 자리를 어떻게 채우는가라고. 먼저 연락하지 않는 순간 그 사람의 반응이 그 사람의 진심입니다. 요즘 왜 연락 안 해? 너한테 먼저 연락하기 미안했어. 나도 생각은 했는데 타이밍을 놓쳤다. 이런 말들을 전하지 않고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면 그건 당신을 잊었다기보다 당신을 굳이 찾을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그가 떠난 뒤에도 당신의 내면이 고요하다면 그는 떠날 준비를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던 것이다. 관계는 말이 아니라 공백에서 드러납니다.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누군가는 움직이고 누군가는 가만히 있습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비어 있음으로써 그릇은 그 기능을 다한다고. 당신의 빈자리도 누군가에게 당신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드러냅니다. 이제는 다시 묻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먼저 연락 안 하면 우리 사이는 어떻게 되는 걸까? 그 질문이 답은 이미 그들의 행동 속에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철학은 말합니다. 당신의 침묵 이후에 남은 사람이 당신의 진짜 관계다. 5번째 이야기. 그 사람이 연락하지 않는 진짜 이유. 착각과 진심 사이. 당신은 수없이 고민했을 겁니다. 왜 저 사람은 나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을까? 내가 뭘 잘못했나? 혹시 그동안의 관계가 다 내 착각이었던 걸까? 심리학은 말합니다. 우리는 정서적 불균형 상태에 있을 때 타인의 침묵을 스스로에 대한 평가로 해석합니다. 상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 침묵을 넌 중요하지 않아라는 문장으로 바꾸어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철학은 다르게 묻습니다. 그 침묵은 정말 무관심이었을까? 아니면 당신이 만들어 놓은 평형 속에서 그 사람이 익숙함에 길들여진 것일까? 스토아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노력하지 않아도 유지되는 관계에 책임을 느끼지 않는다. 그들은 당신이 늘 다가왔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노력을 기울일 필요를 느끼지 않게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반드시 나쁜 사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건 분명히 좋은 관계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을 잊은 게 아닙니다. 그저 당신이 늘 옆에 있다고 자신도 모르게 확신했던 겁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그는 당신을 원하지 않는다. 다만 당신이 거기 있어 주기를 바란다. 이기적인 말처럼 들리지만 많은 관계가 그런 흐름 속에 존재합니다. 애매한 관심, 명확하지 않은 애정, 그리고 책임지지 않는 말과 태도. 노자는 말했습니다. 애틋함은 조용하고 진심은 기다리지 않는다고. 당신이 기다리는 그 사람이 진심이 없었다기보다 당신의 가치에 비해 너무 가벼운 책임감만 가졌을 뿐입니다. 철학은 속삭입니다. 그의 침묵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 그의 성숙의 한계일 수 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침묵을 당신의 평가 기준으로 삼지 마세요. 당신은 누군가의 연락이 있어야 존재를 확인받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으로 관계를 선택할 수 있는 존엄한 사람입니다. 6번째 이야기. 이제는 연락하지 마라. 철학이 알려주는 단절의 자격. 당신은 충분히 기다렸습니다. 먼저 연락도 해보고 답장을 늦게 해보기도 하고 혼자 시간을 가져보기도 했습니다. 그 어떤 선택도 쉽게 하지 않았고 혹시 내가 너무 민감한 건 아닐까? 스스로를 먼저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철학은 말합니다. 관계는 기다림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관계는 움직임으로 증명된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감정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그 침묵 속에 스스로를 가두는 일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경고합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결국 상상하게 됩니다. 혹시 지금 나를 떠올리고 있지 않을까? 그도 연락하려다 타이밍을 놓친 건 아닐까? 그 상상은 미련이 되고 그 미련은 다시 연락을 해보고 싶은 충동으로 바뀝니다. 하지만 노자는 말했습니다. 자연은 흐른다. 억지로 이어붙인 인연은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금세 끊어진다. 이제는 철학이 말합니다. 연락하지 마라. 그 침묵 속에서 이미 답을 들었으니 당신이 침묵을 택할 수 있다면 그건 더 이상 회피가 아닙니다. 그건 마침내 포기가 아닌 결단이 된 것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관계를 끊는다는 것은 무언가를 잃는 일이 아니라 더는 스스로를 낭비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연락하지 않는 사람에게
계속 마음을 기울이고 그 반응에 따라 당신의 하루를 흔들리게 하던 시간은 이제 멈춰야 합니다. 철학은 속삭입니다. 당신이 연락을 끊는 순간 당신은 상대를 떠나는 게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당신은 애쓰지 않아도 존재만으로 충분한 사람입니다. 이제는 침묵도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당신이 너무 애썼던 관계들, 먼저 연락하고 마음 다주고 그저 잘 지내보려고 했던 시간들, 이제는 그 애씀보다 당신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걸 조용히 인정해도 괜찮습니다. 7번째 이야기. 그럼에도 연락하고 싶은 당신에게 당신은 이제 연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벗어나기로 마음먹었고 침묵으로 나를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도 어느 날 문득 지금쯤 뭐 하고 있을까? 혹시 그 사람도 나를 생각하고 있을까? 그 마음이 다시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연락하고 싶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그냥 인사처럼 가볍게 안부라도 묻고 싶습니다. 철학은 그 흔들림을 약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건 당신이 그 관계의 진심이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말했습니다. 자제력이란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감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적으로 움직이는 능력이다. 당신의 그 충동은 여전히 남아있는 애정이고 그리움이며 한때 나눈 진심의 흔적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너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건 곧 너의 깊이이기도 하다. 당신이 그 사람을 떠올리는 건 그만큼 마음을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그것까지 부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이제 철학은 조용히 묻습니다. 그 연락이 당신을 지켜주는 일인가? 아니면 다시 흔들리게 만드는 일인가?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면 그것을 멈추는 이유가 체면이나 자존심이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배려여야 합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무의는 포기가 아니라 스스로를 덜 상처 주는 법이다. 당신이 침묵을 선택하는 건 단지 이기적인 결단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얼마나 조심스럽게 관계를 대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고요한 존중입니다. 연락하지 않기로 한 그 선택이 그 사람을 잊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잃고 싶지 않기 때문이었다면 그건 가장 성숙한 결론입니다. 그러니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생각이 나도 괜찮습니다. 그 마음까지 스스로 껴안고 조용히 지나가는 하루, 그 하루들이 쌓일수록 당신은 더 단단해질 겁니다. 철학은 마지막으로 속삭입니다. 지금 연락하지 않음으로써 당신은 스스로를 지키고 있다. 그리고 그건 누구보다 당신을 사랑하는 선택이다. 누구에게도 연락하지 않고 아무도 내 안부를 묻지 않는 하루, 예전의 당신이라면 그런 고요가 쓸쓸함으로 가득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고요는 낯설지 않습니다. 조용한 공간 속에 당신만의 호흡이 있고 당신만의 온도가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말했습니다. 가장 강한 인간은 외부로부터의 자극 없이 자신을 움직이는 자다. 당신은 이제 누군가의 연락으로 기분을 정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답장 속도에 하루를 조율하지 않습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고독 속에서 기뻐할 줄 아는 사람만이 세상과 진짜 연결될 수 있다. 당신이 혼자 있는 이 시간은 외로움이 아니라 스스로를 다시 채우는 시간입니다. 지나간 관계들을 생각하며 그들이 내게 남긴 질문들을 조용히 되뇌이고 이제는 그 질문에 당신 자신의 언어로 답하기 시작합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물은 모든 것을 감싸지만 스스로는 항상 고요하다. 당신이 누군가 없이도 웃고 생각하고 꿈꾸고 살아갈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외부의 인정이 없어도 자신의 가치를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철학은 속삭입니다. 행복은 연결에서 시작되지만 자기 안의 평온에서 완성된다. 오늘 혼자서 마신 차 한 잔, 혼자 걸은 골목길, 혼자 바라본 저녁 하늘, 그 안에 당신이 오롯이 있었다면 당신은 이미 누구보다 단단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말해도 됩니다. 혼자 있어도 나는 괜찮아. 아니, 오히려 더 나다워. 그 말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포장도 강한 척하는 독백도 아닙니다. 그건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고 조용히 안아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진짜 사랑의 말입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의 침묵에 마음이 흔들렸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비슷한 기억이나 마음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한 줄이 또 다른 누군가에겐 용기가 되어줄 수 있으니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당신의 마음 한켠에 철학처럼 조용히 다녀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평온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